우리가 절대값의 구간별 정의함수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원래 이게 다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야? 저렇게 하다 보니까 니네가 지쳐버려. 절대값이라고 하는 형태, 부등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확 지쳐버린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어떤 특색 있는 그래프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함수로 문제를 풀면,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풀면 이게 생각보다 해석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한번 쭉 끌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다 보면 문제가 되게 재밌어지고 쉬워지거든요. 자, 일단 그럼 처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이 과정을 잠깐 봐보시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수일 때는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방식이 되는데 제2구조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함수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이쪽으로 커졌다는 얘기는 뭐죠? 얘가 위고요. 얘가 아래라는 뜻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게 이거 위아래, EXID 그 노래 중에 위아래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위아래 그 노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가 위다, 얘가 아래다를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등호는요, 여기 있는 거죠. 위아래에 부등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해요? 얘가 절대값이 없다고 가정하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절대값이 딱 생기는 순간 아래쪽에 있던 부분이 대칭이 돼서 V자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2차 함수 그래프와 거의 모양이 유사하죠. 2차 함수 뭐? Y는 뭐? X-A의 제곱하고 모양이 유사하다니까요? 어떻게 유사해? 아니 여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랑 모양이 유사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읽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읽으셨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Y는 B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직선을 딱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다 시작. 그죠? 그럼 여기 교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문제는 뭐야? 여기가 R인데요? 여기 해당되는 이 절대값 있는 V자 그래프가 R인데요? 어디죠?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답을 어떻게 하면 돼? X는 등호가 없으니까 2번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잖아. 본질적으로. 쌤,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어떻게 구해요?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위아래가 부등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해당되는 이 내용은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요거의 범위 구간만 찾으면 요거랑 요건 뭐야? 방정식으로 찾는 게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거든요. 그럼 두 번째 쟤는 어떻게 가죠? Y는요. 절대값 X-A, 절대값 X-B다라고 잡고 Y는 C다라고 하는 걸 또 잡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를 봐줘야 될 텐데 얘는 결국에는 꺾인 선의 기준점이 A 한 번, B 한 번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여기 숫자가 2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숫자가 계속 차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얘가 1, 1의 플러스인 경우에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보냐면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부분에 A하고 A를 집어넣으면 얘가 위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절대값 A-B가 나와요. 여기가.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집어넣어도요. 여기 해당되는 이 값의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이 5개 다 나눠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절대값이 덧셈 구조로 되어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꺾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V자 그래프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Y는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그 경계를 또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그죠? 여기가 어때요? 얘가 아래죠. 얘가 위잖아요. 그게 또 어디 있어요? 여기와 여기니까 이렇게 답을 읽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읽혀집니다. 즉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래프를 가급적이면 만들어내서 그 그래프를 내가 그려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읽어내는 연습만 잘하시면 생각보다 얘가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 절대값은 여러분이 조금은 이 두 가지 정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쌤, 근데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끔 가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3이라고 잡아. 아니 그냥 1이라고 잡아볼까?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쌤 잡히면 이거는 또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경계점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이게 제로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2 딱 집어넣은 순간 얘가 6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꺾인 섬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1을 갖다 한번 딱 집어넣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가 얼마가 되면 1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나와요. 여기가 1,3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꺾이냐면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중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이쪽 앞쪽에 2배만큼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형태는 여러분 그 시소 탈 때의 느낌 아세요? 똑같이 몸무게가 똑같은 사람은 균형을 이루지만 아빠랑 내가 탄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랑 여러분 탄다고 생각하면 아빠가 무거우니까 힘의 균형을 맞출 때 아버지가 앞쪽으로 오고 여러분 뒤로 가잖아요. 그런 가중치 느낌이에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지점들은 똑같이 이 경계선에서 꺾여요. 이거 제로 제로가 되는 값에 꺾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인 경우에 절대값 2개짜리는 얼마든지 똑같은 걸 여러 번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좀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설명을 드립니다. 선생님 원칙은요.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원래 구간 다 나누는 건데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린다는 단점 때문에 일단 제가 요 설명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봐볼까요? 자, 758번 영동고등학교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시작을 좀 걸어볼 텐데 문제를 보시면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 잘 봐보세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절대값 3개짜리는 고등 교과들은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게 구간이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몇 개 나눠질까요? 만약에 이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요. 몇 개 나오죠? 4개에다가 정확하게는 방정식까지 생각하면 7개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2개짜리까지만 연습하셔도 되는데 758번을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으냐면 이렇게 나오네. 일단 첫 번째 x-a에다가 얘가 x 더하기 얘가 2a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 미지수가 양쪽에 다 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 이런 느낌 받았을 거야. 그럼 일단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일단 얘를 함수를 분리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분리를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면서 연립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누가 위냐면 얘가 위죠. 크다니까. 얘가 아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그럼 부등식 조금 더 쉽다. 쌤 그러면 경계가 되는 지점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A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인데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 A가 양수라고 생각해서. 근데 A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지만 A가 음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반대로 가요. 동의가 돼요? 얘가 음수일 때, 자, 이게 A가 양수인 상태고 얘가 A가 음수인 상태는 이 해당되는 경계점이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프 몇 개 그리셔야 돼요? 2개 그리셔야죠. 정확하게. 그렇게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로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A가 양수인 경우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가 양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가 한 A쯤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의 절대값을 가지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A를 한번 빵 집어넣어요. 이렇게 빵 집어넣었더니 A-A는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A 더하기 2A는 3A인데 A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 얘는 그냥 3A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얘가 3A가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요. 집어넣거나 마나 결과는 똑같지만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고요. 얘가 마이너스 3A의 절대값이 되면서 얘도 3A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숫대 모양이 되는 거. 이게 세숫대 모양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모양이 돼요. 왜? 앞쪽에 있는 여기가 1, 1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자, 그냥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로 딱 드러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Y는 A의 제곱을 찾아야 돼요. A가 양수인 상태에서 A의 제곱을 찾으려면 쌤 A 제곱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 위아래가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뭐가 안 되죠? 그 구간 자체가 2개가 생겨야 되는 그 구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존재해야 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요 위쪽에서 이렇게 꺾었어야죠. 이게 a의 제곱이 됐어야
우리는 그 해당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위였고 얘가 아래였던 부분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이쪽하고 네,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과정이 거기 문제에서 알파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베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출제자가 의도했던 건 예,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y는 a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 얘가 더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만족하는 범위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쪽 범위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x가 그죠? 여기 x가 이렇게 안쪽 범위에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죠? 이걸 만족하려면 근데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건 거기 잘 보셔야 돼요. x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봐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의 범위, a의 범위. 쌤 a의 범위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군요.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 a제곱이 누구보다? 3a보다 위로 가면 되는 거죠. 한 번만 다시요. 요 a제곱이라는 이 값이요. 누구보다? 이 3a라는 놈보다 위로 가면 돼.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같아져도 되지 않을까요? 네, 참고로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쪽 공간에 해당되는 무엇인가가 발견이 되려면 이거랑 그죠? 요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파란색이 아래로 가고 빨간색 위로 가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런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이 a제곱이라는 것과 이 3a라고 하는 결과를 갖고 봤을 때 a의 제곱이라는 놈이 누구? 3a보다 커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딱 넘기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또 이상한 내용을 한번 봐야죠. 자, 해석은 원래는 어떻게 가는 거죠? 요 a의 a-3이 0보다 작다면 a는 0보다 작다, a는 3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건 하에서 문제를 살핀 거기 때문에 이 조건 중에서 우리는 뭐만 살피셔야 돼요? 요것만 살피셔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a가 양수인 상태에서 요 조건하고 교집합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하나 찾아놓는 게 첫 번째 답안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죠? 뭐 있어요? 아까 우리 모인 것들 봐야 돼. 음수인 경우도 봐야죠. 그래서 이거 미지수가 있지만 미지수를 있는 그대로 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프로 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쌤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자, A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의 구조가 반대로 바뀌겠죠? 여기가 A가 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올 거면서 여기 짜자잔 뭐 이렇게 이게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따져볼까요 그러면?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3A가 되는데 정확하게 얘가 얼마가 되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왜요? A가 음수라서. 한 번만 다시. 여기다 A 집어넣어봐. 얘들아 니네가 여기다 A를 딱 집어넣으면 쟤는 0이 되고요. 그럼 얘가 3A의 절대값인데 A가 음수인 상태는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A로 가야 된단 말이야. 준우야 이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그럼 그래프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전에 파란색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다. 물론 얘는 좌우가 대칭이 돼요. 실제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또 해가 뭔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게 y는 a제곱이 돼야 여기에 빠바바방 여기에 또 뭔가 동그라미가 생기고 빠바바방 여기 별표가 생기면서 위아래에 대한 구간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되면 되죠? a의 제곱이라는 요소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a보다 또한 역시 컸어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딱 넘어가면 a의 제곱 더하기가 3a가 0보다 크다. a 가로에 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다. 네? A가 0보다 크다. 자, 잘못 잡았죠? A가 0보다 크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겠죠. 근데 우리는 뭐야? 또 이 조건하고의 교집합이 찾아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 선택되는 놈은 누구? 여기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요청되는 그 해당되는 거 뭐라고 잡아놨냐면 이렇게 잡아놨어. A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A가 베타보다 크다.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어차피 또는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니까 요 베타가 3이 됐을 거고 알파가 얘가 마3이 되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계산하세요. 3 마이너스 3 얼마? 6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범위를 설정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많이 어렵다는 느낌을 확 받으실 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 그래프 해석을 좀 덧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일단 한번 좀 말씀을 골라서 드려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요거에 관계된 문제를 앞에서 한번 제가 골라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앞쪽에 해당되는 파트인데 이미 제가 많이 지웠어요. 많이 지웠는데 706번 때 응광요구 문제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응광요구. 이건 지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컨셉 기준으로 해서 706번은 미지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706번을 한번 바로 풀어보시면서 가시는데 가급적 함수로 풀어주세요. 똑같이 분리해주세요. 이해 잘 안 되시면 제 손을 좀 드시면 제발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제발입니다. 부탁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럼 여러분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여기다 일단 위아래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큰이라고 썼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경계점은 그냥 바로 잡으세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A 집어넣을 때 함수값 얼마냐? 아, 저기 그래프 남아있죠. 마이너스 2번 함수값이 얼마냐를 직접 계산하는 거죠. 네. 네, 절대값이 씌워져. 네, 그렇죠. 그 값 찍어서 경계점을 잡으시고 또 3 찍어서 하나 잡으시고. 원칙적으로는 그 기울기에 대한 형태를 신경을 써야 되긴 하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요 사이하고 여기가 이따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꺾입니다. 그게 가중치라는 거는 일단 그렇게 잡으시면 끝나요. 개형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y는 10 긋다가 그으시면 되겠죠. 이 먼저 점의 좌표를 찍어버려. 선생님 아까 저기 보면은 마이너스 1도 좌표를 찍어서 6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저기 맨 오른쪽에 똑같은 개념이거든.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실제 그 값을 그냥 찾아. 그게 경계가 되고 갈림선이 되거든. 여기가 조금 더 꺾여야 돼. 일직선이 되진 않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제 여기서 10 찾았잖아. 그럼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발생하지. 이쪽은 금방 찾았지. 이쪽만 찾으면 되지. 그럼 이거는 뭘까? 3보다 큰 지점이지. 그럼 3보다 크면 이 절대값이 다 어떻게 나가냐? 플러스로 나가지. 얘도 플러스로 나가고 얘도 플러스로 나가지. 오케이. 그럼 그거를 플러스라고 놓고 쫙 잡아서 그게 10이다라고 푸는 거지. 왜냐면 이거랑 10이랑 만났으니까. 경계점 1하고 3에서 1, 얼마, 3, 얼마. 요거 아까 우리 그렸던 거. 점을 찍는 거야. 실제로 이게 제로가 되는 x값 1을 갖다 뿅뿅 대입했더니 얘가 3 나왔고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얘가 6 나왔고 이거 찍어. 이 경계점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럼 바로 갈게요. 한번. 아직은 속도 느리셔도 괜찮아. 이 과정 다시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구간이 2하고 3일 거니까 1 찍어봤을 때 나타나는 값이 하나 있을 거고 1 찍으면 값 얼마 나오죠? 대답 좀 해줘. 1, 얼마요? 10인가요? 1, 10을 대략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3이었나요? 그러면 3 맞죠? 3, 얘가 4가 되니까 한 요쯤 정도 느낌이죠. 그럼 제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얘기를 해드리죠. 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얘를 아까 제가 가중치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앞에 5배가 되고 여기 앞에 얘가 2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1보다 작은 거예요. x가 1보다 작다고?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 x-는 뭐가 나와? 음수. 그래서 이쪽의 케이스의 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보세요. y는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다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2가로 x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다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5가로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붙어있는 얘는 3보다 크다 보니까 둘 다 뭐가 나오죠? 양수 구조가 나옵니다. 둘 다 양수 구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봐보시면 이 왼쪽의 형태는 마이너스 7x 더하기 얘가 17이라는 형태가 나오고요. 오른쪽의 숫자는 얘가 7x 얘가 마이너스가 17이 나와요. 잘 쳐다보십시다.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기울기를 잘 쳐다보십시다. 어때요? 대칭구조예요. 대칭이라는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는 의미여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리시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똑같은 형태의 V자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의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당연히 1과 3 사이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나와서 얘는 양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얘가 음수라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2x-이고 5x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플러스 15에서 갖다 빼니까 얘가 13이 되죠.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기존에 있던 얘보다 더 낮아야 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경우든 간에 반드시 3번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꺾이는 거죠. 빡 꺾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패턴대로 좀 가달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방식이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제가 y는 10자리를 그어주세요. 그럼 경계가 되는 이 지점 뭐로 풀어?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일 끝났잖아. 그럼 요걸 찾는 거잖아. 근데 이건 함수가 뭐야? 이 함수잖아. 양으로 풀어서 얘가 10이다라고 풀어버린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된 거야? 7분의 27이 된 거겠지. 그러니까 7분의 27. 이렇게 들어간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물었던 형태, 참고로 등호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풉니까? 1 이상 얼마죠? 7분의 27이야.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 14배를 걸었던 목적성을 이해하시겠죠? 앞에 7을 좀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불편한 데 보이겠지만 이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늡니다.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구간별 정의 함수를 이렇게 함수 쪽으로 좀 바꿔주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710번입니다. 아까 제가 별표 쳐놨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그러면 가우스라는 기호하고 좀 섞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10번은 어떤 분 스토리를 얘기하는가를 봐보자. 710번을 봤더니 여러분 가우스라는 함수가 약간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가우스를 제가 여러분 가우스 함수 그려드렸나요? 그려드린 적이 있나요? 이 수업에서? 없었죠? 그럼 제가 가우스를 조금 쉽게 가면서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y는 가우스 x를 그릴게요. 문제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만 봐야 되니까 x의 제곱을 그려볼게요. 여기부터 갈까? 3x부터 그릴까? 그 다음에 y는 얘가 x의 제곱까지 한번 가우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해석이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자, 일단 가우스는 어떤 느낌이냐?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서 버림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림자, 즉 기백에서 이야기하는 정사형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보세요. 일단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 절대값처럼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딱 그거. 여기 일단 y는 x야. 그럼 거기다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여기 해당되는 y를 항상 일강력으로 쪼개셔야 돼요. 이렇게 쪼개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일강력으로 y값을 일강력의 정수 단위로 쪼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점들이 각각 이렇게 생기면 이 만나는 교점들을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넣으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어떤 짓을 하나 보세요. 여기 위에서요 불빛을 이렇게 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추시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1이고 얘가 2인데 요 안에 있다. 잠깐만 봐볼래? 여기 흰색 부분은 이 흰색 부분 있죠? 이 흰색 부분 제가 일단 지울 건데 왜 지우냐면
여기 있던 이 모든 값들은 그냥 일반적인 값이 1. 얼마 얼마 이런 값이에요. 얘를 배제한 요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 다 1. 얼마 얼마 y 값을 갖고 있거든요. 가우스 씌우는 순간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즉 1에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 1이라는 이쪽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 과정도 지워집니다. 그리고 얘가 또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이쪽에 버려집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내려오면서 얘가 이쪽에 쫙 버려집니다.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계단 구조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모든 걸 다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얘 한번 가보자고요. 가우스 3x. 가우스 3x도 한번 그려보니까 그럼 어떤 느낌이냐? 아까보다 기울기가 좀 가파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y는 1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그어보자 이거야. 이렇게 그어보자 이거야. 이렇게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그어봤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일단 만나는 점들은 무조건 점의 좌표를 일단 찍어라.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찍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위쪽에 있었던 이 과정을 그대로 들어서 내려라. 여기다가 내려라. 버려라. 여기도 그대로 이 가운데 있던 이 부분을 이 아래쪽에다가 버려라. 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버려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것도 계속적으로 버려진다는 느낌으로 갖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계속 이런 식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쌤 그러면요. 여기가 1이고 얘가 2가 3인데 그럼 여기는 원래 이 좌표는 얼마인데요?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여기 3분의 3. 분명히 3배가 된 것 같지만 실은 x를 3의 배수 간격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즉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나눠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하나 더. 대망의 하이라이트. 가우스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그려지겠냐? 가우스 x제곱은 어떻게 될까? 준우야, 왜 자꾸 나를 봐. 자, y는 x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됐을 거야. 되니?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내가 y는 1이다라고 하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한번 쭉 그어가볼게. 이렇게 그어가봤어, 이렇게. 이렇게 그어가봤어. 이렇게 그어가봤어. 이렇게 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또 보는 거지. 자, 봤더니 일단 이런 점들은 다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여기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버리는 거죠. 여기를 버려요. 여기 이렇게 버리겠죠? 여기도 버려요. 이렇게 버리겠죠?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버리겠죠? 네, 이렇게 버립니다. 쟤랑 다르죠? 여기는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쪽에서 버려주죠. 이쪽에서 버려주죠.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려주죠. 얘 가운데 흰색을 지우죠. 또 버려. 또 흰색을 지워. 이런 식의 느낌으로. 특이한 게 뭔지 아니? 여기 해당되는 이 부분은 그 함수가 연결돼 있다. 0,0이라는 점이 원래 노란색 점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 연결됐어. 얘네들은 다 불연속인데 얘는 연속이야. 수두과정까지, 미적분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는 원래 이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요. 그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인데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가우스 x가 n이라고 하는 이 말과 동시관계는 x는 얼마?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간격의 항상 얼마? 1간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봐보자. 710번 봐볼래? 710번 한번 봐볼래? 710번을 봤더니 가우스 x가 얼마 사이니? 4와 6 사이다. 710번 문제를 봤더니 가우스 x가 4 이상 6 이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가우스 x는 4가 되기도 하고 가우스 x는 5가 되기도 하고 정수니까 6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걸 한 방에 털어야지. 왜? 4, 5, 6은 연결되어 있는 숫자잖아. 어떻게 털어? 4 이상 7 미만으로 털어야지. 그래야 딱 버려지면 딱 6이라는 값이 나올 거니까 요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이고. 자, 이제 두 번째 그 아래쪽에 있었던 거 봐볼까? 그 아래쪽에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거야. 이게 부정호가 이렇게 돼 있고 5 플러스 그 다음에 2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여러분이 묻는 거지. 야 얘들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할 때, 아, 쌤 이거 넘겨보면요, 어차피 얘가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가볼까요? 근데 여기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순간 우리 구간을 다 쪼개야 돼. 불편하잖아. 난 불편하다고 생각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얘를 함수로 그냥 쪼개버리는 거죠. 어떻게? y는 절대값 x-2. 그다음 y는 절대값 x- 순서를 좀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얘가 위고 얘가 아래인 거지.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냐고 제 얘기는. 아니 매번 구간을 나눠? 아 그게 쉽잖아. 가우스도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겠어. 구간 나누는 게 열나 힘들거든.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짝짝짝 일각로 쪼개서 범위 잡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 어? 그러면 쌤, 저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보자고. 자, 보자고. 자, 어떻게 돼? 일단 첫 번째, 요 그래프가 2,0란 말이야. 2,0가 꼭지점의 좌표처럼 느껴지는 그런 식의 꺾여있는 이런 그래프였고, 쌤, 얘는요? 얘는 뭐야? 5,2가 꺾인 점이야. 5,2가 꺾인 점이라고? 자, 그럼 얘가 한 5가 한 이쯤 정도 되겠지. 5,2가 어디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잘 보셔야 된다. 얘가 2,0이잖아. 그럼 여기다 5를 한번 집어넣어 볼래? 실제로. 그럼 여기다가 5를 한번 딱 집어넣어. 여기다 5를 한번 딱 집어넣는 순간 이게 3이야. 그럼 여기가 3인데 5,는 어디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어야지. 여기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아니 얘가 5,3인데 얘가 5,3인데 5,는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돼. 아하, 이거구나. 쌤, 얘랑 얘는 평행한가요? 응, 평행해. 어떻게 알아요? 봐. 이거 절대가 없다 생각하면 x-2고 이거 절대가 없다 생각하면 x-5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게 동일한 형태의 그 모양을 만들어내서 얘랑 얘 평행, 얘랑 얘 평행합니다. 그럼 뭐죠? 이 교점 하나밖에 안 생기죠. 교점 하나밖에 안 생겨요. 쌤, 그 교점을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을까? 흰색은 2보다 큰 놈이니까 흰색 기준으로는 얘가 x-2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저 해당되는 저 뒤쪽 부분 얘가 빨간색 이 왼쪽 5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어떻게 잡고 마이너스 x-5 플러스 2다라고 잡아주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겠지. 자, 가볼게. 그러면 x-2는 마이너스 x 더하기가 7이 되어서요 2x가 9가 되므로 이때 이 x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9가 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거 혹시 거기서 보낸 거 아닐까? 네.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침. 네. 침.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전염만 안 되면 괜찮대. 마스크 하시고 다니시고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메르스도 이겨낸 대한민국 아닙니까? 엊그제 사진 보니까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다 주변에 중국인들이야. 다 마스크 쓰는 중국인들이 둘러싸여 있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더라.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틀어놔서 좀 공개적인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따가 이거 끄고 얘기 좀 해드릴게. 1분만. 조심할 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갈게요. 자, 그럼 얘가 2분의 9 기준 일단 나온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는 위아래는 부등호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나머지 철저하게 방정식적인 해석하시면 금방 찾아요, 얘가. 야, 근데 아까 누가 위라 그랬지? 요게 위라 그랬지? 이 빨간색이 위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빨간색이 위인 건 어디밖에 없냐? 이쪽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시면 되죠?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해석이 뭐가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x가 뭐보다 작다? 2분의 9보다 작다로 문제가 결정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공통된 교집합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4 이상 7 미만의 2분의 9보다 작은 놈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연립되어 있는 공통된 범위는 x는 4 이상 얼마 미만? 2분의 9 미만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거기다 있는 710번 정답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4와 4.5 사이 만족하는 개수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안을 해보는 거야. 야, 원래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원래 구간을 잘 안 누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형태를 절대값 하나와 두 개짜리를 포함하는 것까지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지수를 포함했을 때 해석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우스나 절대값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석할 때 이런 도구적인 스킬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어떻겠냐라고 저는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725번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쪽하고 제가 좀 다른 2차 부등식 쪽으로 해석을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25번 한번 봐볼까요? 자, 거기 문제를 봤더니 이게 지금 자밀구 문제인데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대해서 부등식 예의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원칙은 범위 나누는 겁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0, 0과 1, 1과 2 이렇게 원래 가는 게 목적성이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래프 아까 그려드린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것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참고로 여기서 그래프 그리면 진짜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딱 하나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이 문제를 좀 마무리해드릴까 합니다. 자, 뭐냐면 아까 이게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봤더니 이게 1이 되는 게 얘가 2라고 얘가 마이너스 1이 지점이었어요. 여기는 얼마가 되죠? 루트 2가 되고요. 여기 루트 3이 돼요. 이런 값들 찾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3x 했을 때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3이 됐던 것처럼 이런 것만 예쁘게 잘 찾으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여기 보자.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이 범위를 더 쪼개셔야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2하고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일단은 범위 나누는 것만 먼저 설명할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왜? 제곱하면 1과 2가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쪼개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x제곱의 가우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그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x가 1과 2 사이일 때를 다시 쪼개죠. x가 1과 루트 2일 때, x가 루트 2하고 얘가 2일 때, 이렇게 쪼개셔야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호는 다 어디 사라졌어요? 따로 빼. 따로 빼셔도 돼요. 따로 빼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음수 있잖아요. 이 음수는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그 부등호가요 절대로 그렇게 뒤집힐 리가 없어요. 왜요? x제곱의 가우스잖아요. 제곱이 되잖아요. 숫자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음수값에 대해서 판정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봐볼까? 요거 봐볼까? 야, 요거 가우스 x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얘가? 요거 제곱하면 0과 1 사이가 되거든. 그럼 이때 가우스 x제곱 얘가 제로야. 근데 가우스 x가 얼마가 되는 줄 아니?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얘가 더 커진다고, 왼쪽에는. 그래서 얘가 이 음수는 통째로 아웃된다, 이게. 음수는 통째로 아웃된다. 그 부등호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여기만 보면 되는 거지. 확인해.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는요, 어떻게 되죠? 가우스 x의 제곱이 0인 거고, 가우스 x도 얘가 0인 거야. 그럼 얘 등호 같아지는 거네요? 오케이. 자, 얘는요. 가볼까? 가우스 x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요. 왜? 제곱하면 1과 2 사이가 되다 보니까 1이 되고요. 가우스 x를 취해도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그죠? 이제 얘가 문제죠. 얘 가우스 x 제곱하면요. 자, 선생님 여기도 저 쪼개긴 해야 되겠구나. 얼마로 쪼갤까? 루트 3. 루트 3과 여기서 하나 쪼갤게요. 얘가 좀 불편하네. 이렇게 짜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이 얘가 2보다 크고 얘가 3보다 작으니까 얘는 2가 되고 가우스 x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하면 얘가 3과 4 사이다 보니까 가우스 x의 제곱이 얼마가 되면 얘가 3이 되고 원래 가우스 x는 얘가 1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떠니? 왼쪽이 다 크잖니. 그러니까 가능한 건 누구야? 이쪽들은 다 가능했던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숫자들 한번 0하고 1을 갖다 집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것을 뭐를 계산해라? 해를 갖다가 계산해라 라고 요청했는데
어디가 더 크죠? 아,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네. 죄송해요.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네. 문제에서는 얘가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성립을 하는데 이거는 만족하지 못하네요. 그죠? 이거 모순이 되네. 모순. 죄송해. 부동어를 잘못 봤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게 어디 있죠? 그죠? 이것도 성립하고 하니까 이거랑 이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 구간을 합쳐주면 x는 뭐다? 물론 1은 한번 집어넣으시면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과 루트 2인데 참고로 0을 갖다 집어도 만족하니까 0에는 등호가 들어가겠네. 그래서 순서대로 0부터 루트 2 미만까지. 그래서 구간을 나눌 때 왜 하필이면 루트 2하고 루트 3이 들어가는지 정도, 그 다음에 왜 음수는 왜 안 되는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725번 가우스를 포함하는 것도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우스는요, 어려워요. 절대값보다 느낌이 확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간을 잘 쪼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x는 제가 반드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4, 그 다음에 x제곱은 제곱해서 2가 되고 3이 되는 것들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거기 보시면 724, 726번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풀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가우스를 한 번은 도전하셔야 돼서 시간은 6분 잡고 갈게요.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예, 6분 잡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4, 726번. 푸신 분들은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채점해보시고 내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뭘까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멈출까요? 자, 아마 724번은 뭐 수월하게, 그나마 둘 중에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고, 이제 726번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시나요? 제가 이 부분에 힘들게도 크게 그리고 있었을까요? 걔를 원래 구간별로 정의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그게 원래 정의적인 방법이고, 조금은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무슨 소리냐? 거기 그래프를 한번 좀 수정해볼까? 어떻게? x의 제곱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리기 어려운 가우스 x를 오른쪽에다 던져버리시면 이 부등호를 제가 뭐로 해석해? 함수로 해석해. 그죠? 그럼 얘가 누가 더 위야? 누가 더 크다고 되어 있어? 이 오른쪽이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너 위, 너 아래.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렇다면 가우스 x는 그려놨고, 제가 임의력을 먼저 그려놨고, 그럼 이제 뭐만 그리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만 그려주면 될 텐데, 특징적인 점을 찾아보자. 일단 얼마가 필요해? 일단은 0,-2가 필요해. 저 점은. 그죠? 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저 2차 함수는. 또 얼마?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를 지나냐면 2,2를 지나지. 2,2가 딱 요 점이에요. 그죠? 요 점. 요 점을 딱 지나. 아, 그래? 그러면 일단 그래프가 얘가 루트 2쯤 되는 1.414 정도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 이렇게 올라갔겠지? 자,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집어넣어볼까? 3을 딱 집어넣어봐. 그럼 3을 딱 집어넣는 순간 7이 되죠. 그럼 쫙 올라가죠. 여기쯤 이렇게 올라가요. 잠깐만 시간 요쯤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의 케이스 그럼 마찬가지 형태가 됐을 텐데,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딱 지나죠. 이렇게 딱 지나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려야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인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x가 뭐야? a하고 b 사이다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한 건 가우스 빨간색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어디야? 여기서부터네. 여기서부터 빨간색 위에 있잖아. 요 아래쪽은 그 왼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일단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가능하죠. 마이너스 1 가능하죠. 0도 가능하죠. 1도 가능하죠.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요 다음 번부터는 어때요? 쭉 올라갔어? 쭉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패턴에 해당되는 요소까지, 여기 그쪽까지 딱 나오면, 그죠? 이거 다 빨간색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요 점에 해당되는 이 값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이거 세모, 이렇게 찾아주면 어떨까?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그래프 그 제대로 된 거 맞죠? 자, 한 번만 확인할게요. 2,2 맞죠? 2,2 여기 있는 거고, 2,2도 잘못 그렸네요. 미쳤죠? 네, 미쳤죠? 2,2가 여기가 아니라 이점을 지나야 되니까. 제가 잘못 잡았어요. 그럼 이 파란색을 약간만 수정합시다. 자, 살짝만 수정해서 2,2가 이쪽 노란색도 이 점이 아니죠? 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3,7을 갖다 지나야 되니까 여기까지 딱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만 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 딱 요 범위까지 읽어야지. 요 범위까지. 요 범위가 뭐냐는 거야. 그쵸? 빨간색이 항상 위쪽에 있는 순간 여기까지만 관통해 버려야 되니까 이걸 관통해서 이쪽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지점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게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인 지점? y가 1인 지점이니까 x의 제곱이 얘가 3인 지점이 돼서 이거 뭐가 된 거야? 루트 3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답은 얼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루트 3보다는 작은데, 참고로 거기엔 등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쪽에 해당되는 범위들을 다 지워주시면 여기 해당되는 얘가 순서대로 a였던 것 같고, 여기 해당되는 이 값이 얘가 b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뭐 해라? 제곱하라고 했으면 제곱 했더니 범위의 형태가 4라고는 답을 가지게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조금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그래프 좀 그리는 생각을 좀 해라. 부등식은 결국 그 경계는 방정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뭐 지난다? 그럼 그 점을 찾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위아래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고 그래프를 좀 이렇게 넘긴다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절히 변형이에요. 적절히 변형. 그 적절이라는 게 약간 주관적인 단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통 그리면 이렇게 약간 좀 특별한 문제 하나만 밀어주면 돼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725를 풀고 726을 안 하고, 오히려 726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는 725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은
간간히 아주 이상한 학교지. 이상한 학교라고 해서 이 학교 이상한 건 아니고요. 가끔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좀 약간 혹하셔서 만드시는 케이스. 아무튼 저는 부등식 오늘 한마디만 얘기하면 돼요. 한마디 뭐냐,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해라. 그게 오늘 수업의 메인 테마이고 그게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잘 잡으시면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버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버전은 뭐냐? 2차 함수에 관한 형태를 갖고 부등식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이랑 어떤 얘기를 한번 했었냐면 2차 함수에서 판별식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 그래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 상태를 x축과의 관점에서 내가 판별식을 먼저 해석해보자. 자, 일단 x축하고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났어. d가 0. 두 점에서 만났어. d가 0보다 커. 자, 한 점에서 만났어. d가 0. 두 점에서 만났어. d가 0보다 커. 이렇게 해야지.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얘는 교점이 없어. x축과의 교점이 없어. d가 0보다 작아? 오케이. d가 0보다 작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만약 최고차항 개수를 a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뭐야? a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a가 0보다 작은 상황.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부터 거의 한 30문제 가까이를 다 이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봐봐.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왔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부등호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저는 함수로 해석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왼쪽을 y라고 잡은 거고 이 오른쪽도 y라고 잡아주면 이 두 개 연립하면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x를 갖다 집어넣든 간에 그것에 해당되는 그 y 값은 0보다 크대요. 무슨 얘기야? x축보다 위라는 거지. 읽어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누구 있어? 어떤 x는 상관없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아, 그렇잖아.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저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요? 네, 접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탈락. 얘는요? 얘는 안 되죠. 전체가 다 가있진 않으니까. 그죠? 얘도 탈락, 얘도 탈락.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뭐야? 최고차항에서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음수였어. 6개 중에 하나죠. 6분의 1의 확률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함수 6개 선에서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얘 함수로 쪼개고 함수로 쪼개. y가 0보다 크다? x보다 위쪽에 있는 거 아니야? 끝납니다. 요 해석만 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입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함수로만 바꾸시면 모든 게 만사 형통입니다. 제가 그랬잖아. 고등 과정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 우리가 얘기했던 인수분해. 왜? 함수 하려고. 교점 찾으려고. 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세 문제 정도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어떤 것부터 볼 거냐면 729번 때부터 좀 한번 차근차근 별표 순서대로 제가 729번 때부터 한 3개를 연거푸 제가 풀이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한번 보시고 좀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72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단어 좀 체킹해 주실래요? 부등식이에요. 왜 이걸 체킹하라고 할까? 모양은 어떤 형태인데 2차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부등식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야? 최고차가 0보다 클지 0일지 0보다 작을지를 반드시 판단해 줘야 돼. 2차 부등식 그러면 a는 0이 아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729번은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어려운 게 아니냐 봤더니 일단 걔를 묶어볼까? 묶어보자. 그럼 얘들아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왼쪽도 Y로, 오른쪽도 Y로 고쳐보면 이런 식의 패턴의 그림이 나오는 게 일단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그래프 해석합니다. 첫 번째, 기억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A가 음수래요. 이게 음수래요. 쌤 이거 제곱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그러니 2,0을 꼭지점으로 가져가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기억번 옆에 간단하게 그래프 이거 하나 딱 그리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 아니 Y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인데 X보다 아래 쌤 어떤 X를 집어넣지니 간에 상관없이 X보다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요 0인 경우도 허용을 하네요. 그렇잖아요. 그래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기억은 어때요? 해는 모두 실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요. 지금 현재 기억번의 문제를 보시면 A는 실수라고 하는 조건을 갖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A로 딱 묶었을 때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상태일 때 2,0에 대해서 빠 이렇게 갑니다. 그죠? 2,0라고 하는 점을 기점으로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었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보다 아래쪽입니다. 라고 설명한 게 어때요? 맞죠? 클리어 되겠죠? 니은번 봐봅시다. 자, 니은번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A가 얼마였을 때? 제로였을 때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니은번 봐볼까? 자, A가 제로예요. 그럼 A가 제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좌변행이 이식이야. 이렇게 돼요. 우변의 식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일단 제가 다시 부등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A가 제로가 되는 순간 여기에 어떤 X를 집어넣지 간에 막 집어넣더라도 어차피 얘는 무조건 뭐가 되죠? 0이 돼요. 0은 0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때요? 성립할 수가 있죠. 이 등호 때문에, 이 등호에 해당되는 성립 조건 때문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했었냐면 X는 2분이라고 했지만 2분이 아니죠. A가 제로인 경우는. 한 번만 다시요. A가 제로가 되면요. 몽땅 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다 보니까 어떤 X를 집어넣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문제 없던 거죠. 자, 디귿번 봐봅시다. 자, 디귿번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주어진 이 정보는 뭐가 되죠? 얘가 2,0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왔을 거고 X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딱 하나 등호가 발생하는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죠? X는 2뿐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만족하는 해를 굳이 찾자고 하면 X는 2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했죠? 해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일단 이해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영씨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준우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성현이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면 어찌됐든 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상관없는데 0인 경우는 얘는 그냥 모든 실수해야 되죠.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말이 되고 얘도 틀린 말이 되죠. 거기 문제의 조건에서. 정답은 거기가 아마 잘못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이건 고치셔야 돼요. 기억을 고치셔야 돼요. 해석 이거밖에 없습니다. 빠른 정답을 좀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29번의 정답은 1번이다. 기억번입니다. 자, 그럼 뒤에 내용을 또 보죠. 734번입니다. 저 왼쪽은 놔줄 거고 이 오른쪽을 이제 지우면서 갈 거거든요. 734번입니다. 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해가 있다 없다 뭐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짜증낼 수 있는데 단어 한 번만 동그라미 쳐줬으면 좋겠다. 아까는 부등식을 동그라미 쳤다면 이번에는 뭘 동그라미 칠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줬으면 좋겠다. 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서. 뭐야? A는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X의 제곱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자, 이거에 해가 없다. 아, 이 말 되게 어렵다 이래. 해가 없다 이게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가보자 그러면. 가보자. 일단 첫 번째. 얘를 일단 분리해. 분리해서 함수를 만들어 볼까? 얘도 분리해. 그럼 오른쪽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해가 없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이것만 해석하면 되지. 응?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없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 없다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지점만 있다라는 거지. x축보다 큰 지점이 그죠? 어때요? 자, 그래서 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높은 쪽이 없대요. 그 말 뭐야? 낮다는 얘기, 낮다는 얘기. 어? 그럼 저기 6개 그래프 보라고. 6분의 1의 확률로 보자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얘는 없어. 얘는 없어. 얘는 있지만 전체가 아니야.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 이 부분도 위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안 돼.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도 설명이 될 수 있나?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뭐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 조건에서 결국에 뭘 찾고자 하는 거야? 아하, A가 음수야. 그리고 B가 음수. 짝수사 쓰는 게 맞겠지? 이렇게. 저기 찾아낼 수 있냐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현재 보시면 704번에 그런 범위를 설정하세요라고 했던 거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가는 게 맞겠지. 조금은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탈락된다는 얘기고 얘도 탈락된다는 얘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분이 있으니까 탈락 얘도 탈락 0이니까 탈락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지.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얘를 갖다가 이해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야. 자, 그럼 짝수차 판별식의 의미를 찾아가 보니까 B'의 제곱 얘가 4 마이너스 AC 요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 넘기면 3A의 제곱 더하기 4A 얘가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수식을 찾아보니까 3A 마이너스 2하고 A 플러스 얘가 2가 지금 현재 얘가 0보다 크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는 3분의 2보다 크다가 이 아래쪽의 수식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거를 교집합을 선택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음수이면서 이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정답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6개에서 왜 안 되는 게 생기지? 네, 그런 걸 위주로 골라내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씩 다시 보셔야 됩니다. 가급적 함수로 분리하셔서 축의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접하는 지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판단하는 게 그래프로 가시면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어. 힘내는 짜요. 힘내잖아. 이게 안 되면 우리 진짜 이 부등식이 너무 어렵게 다가온다 느낌이. 선생님 옛날에 부등식 문제 특히 실력 정석 같은 문제들이 풀어봐 돌아버려. 하도 문자를 많이 넣어. 블랙라벨 문제 봐봐. 미쳐버릴 정도로 짜증나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 못 푸느냐? 아니요. 함수로 풀면 대체적으로 한 거의 못 풀던 문제의 90% 이상은 다시 풀려요. 그래서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740번인데 별표를 아까 챙겨 놓으셨으면 그 별표를 5개 정도 쳐주시면 너무 감사. 그 이유는 뭐냐? 구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구간이 없다가 갑자기 구간이 확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 구간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구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걸 참고로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연립부등식 어떻게 푸실 건가요? 저는 함수로 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건 이제 지우고 요거랑 관계가 없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살짝은 벗어나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있었던 부등식을 제가 잘게 3번 쪼갭니다. 자, 어떻게 쪼개느냐? 740번인데 마이너스 1부터 얘가 1까지의 범주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x 더하기 a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x의 제곱 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왼쪽도 y로 오른쪽도 y로 가운데 있는 것도 y로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상, 중, 하인 거죠.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실 건가요? 일단 미지수가 없는 것부터 얘기하자. 쌤, y는 x제곱은 그리기 편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리기 편하지. 그럼 이 정도 느낌을 달아서 1과 마이너스 1과 y좌표가 1이니까 얘네를 지웠더니 그래프가 몽땅 쉘이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네. 그렇네요. 쌤, 그러면 하라는 것은 맨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것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였냐면 1짜리인 기울기입니다. 지금 1짜리인 기울기 대략 보여드리면 어떤 거죠? 이게 1짜리인 기울기잖아요. 이게 1짜리인 기울기니까. 그러면 A가 위아래 Y절편을 가리키다 보니까 평행 이동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아래쪽에 하짜리로 들어가면 되겠네. 가능하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 2짜리 놈은 어떻게 그릴까? 요 정도 느낌이지, 요 정도. 왜? 기울기가 경사하다고 훨씬 더 가파를 거니까. 이런 느낌 아니니?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해당되는 그 구간에서 상중하가 딱 설명되잖아. 이걸로 갈 거야. 근데 갑자기 문제 출제자가 이상한 말을 해. 어떤 말을 해? b-4a의 최소값.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야, 출제자가 여기다 왜 굳이 4라고 썼을까? a 값이 4분의 얼마 꼴로 나올 거 같아. 이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특징이야. 계산해놓고 봤더니 숫자가 엉터리야. 여기 이렇게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요. a-1의 제곱이 얼마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 a는 1 플러스 루트 2 뭐 이런 꼴이라는 거야. 주관식 만들려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를 좀 잘못 만들면 숫자 잘못 거두면 이런 식의 식들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 되게 4분의 땡큐 하시면 돼. 땡큐. 야, 그거 생각해봐. 어떤 놈에서 어떤 놈을 뺐는데 최소가 된대. 어떻게 될 때가 최소가 되죠? 일단 B의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것, A 입장에서 가장 큰 것. 그러면 격차가 제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가장 적은 놈에서 가장 큰 걸 빼야 최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B라는 놈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거든. 여기가 B거든. Y절편이 B였고 요 절편이 얘가 A였거든. 그럼 A는 가장 커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상중할 위치가 안 바뀌면서. 그 다음에 쟤도 따다닥 내려올 때 아직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이 경우지. 이 경우가 경계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이 점을 지날 때가 아니라는 느낌이 오지. 언제? 이 곡선하고 얘가 뭐 할 때? 접할 때. 요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인간이 들어갔겠지. 짜증나게 만들어놨겠지. 자, 그럼 이거 한번 경계 찾아볼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 뭐가?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니까 이때 B의 숫자는 3인 걸로 확인이 끝난다. 세,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접한다며. 그럼 방정식이잖아. 그쵸? X의 제곱과 누가? X 더하기 A. 그죠? 얘가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가 접한다 해석이니까 넘기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얼마다? 제로다. 따라서 짝숫자 판별식이 안 되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얼마다? 빵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그냥 4A를 쓰면 되겠죠. 4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B의 값이 얼마? 3에서 마이너스 4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4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거기 주어진 형태는 정답은 5번의 답으로 들어갑니다. 연립부등식을 해석하기에는 약간 좀 느낌이 그래프적인 속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래프적인 속성으로 그려봤습니다. 상중하의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거를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 뒤에 있어요. 760번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요거 풀고 풀이해드리고 잠깐 한번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 760번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성고 문제거든요. 한번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시간은 6분 드릴게요.
요거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얼른 끝내보자.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십시오. 이거 한번 그대로 보시고 760번을 한번 좀 풀어주시길 네, 권장드립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좋은 표정에 빨리 끝내 이런 거 아니죠? 네. 수비 다 완료되셨어요? 네.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좀 5초 남았는데 먼저 보죠. 자, 일단 제가 원래는 이 문제에서 미수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저기랑 좀 해석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학생들이 이제 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통일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 처음에 이렇게 안쓰고 썼다가 좀 이상해서 다시 써봤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요청하지 않았니? 응?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하잖아. 얘가 하. 이제 중이고 이게 상일 거 아니야. 이게 상이잖아. 이게 이거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느낌이면 되는가 봤더니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물론 이 두 그래프가 더 접할지 아닐지는 봐야 돼요. 그죠?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교점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 두 개가 교점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실제로는. 그럼 일단은 이런 느낌이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경계가 있겠지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일단 이거랑 이거의 경계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만나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자, 넘겨봤더니 얘가 2x의 제곱이 있고요. 이거 넘겨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얘가 4x가 되고 얘가 플러스 1은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재미난 현상이 하나 벌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x-의 제곱. 이거 완전 제곱.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1,1이라고 하는 점.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렸지만 얘가 1이다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을 때가 정확히 두 개가 1, 1이 똑같게 만나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수정이 될까 봤더니 1,1이라는 지점이 제가 조금만 수정해 드릴게요. 그럼 1,1이 뭐 한 이런 식의 느낌으로 조금 더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가 한 1,1 정도로 본 거죠. 그러면 이 아래쪽 위쪽에 있던 이 곡선도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된 거지. 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의 접하는 이걸 뭐라 그래?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이렇게 관통하는 이런 식이 돼야지만이 저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된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왜 너무 감사해? 이 점이 1,0이라는 게 1,1이라는 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왜? 이 직선은 반드시 m하고 n을 다 구하는 게 좋겠지만 문제 출제자가 이것도 반드시 뭐를 지나? 1,1을 지나. 그럼 뭐니? m 더하기 n만 묻지 않았니? 출제자가. m 더하기 n 얼마? 1? 그래 거기 정답이 1이야. 그치? 감사하잖아. 굳이 m하고 n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점도 1,1이라는 요점을 지났어야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조금 더 해석이 쉬워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부등식 별거 아니야. 껌이야.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따로따로 그렸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과정을 보여드려서 1,1에 접했다는 거 확인하면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빨간색 mx 더하기 n이라는 이 직선은 딱 관통하는 공통 접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m하고 n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풀면 m하고 n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요점을 지나고 접했다 하고 기울기 하나만 잡으셔도 상관은 없었겠죠.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구간별 정의도 중요하고 가우스도 구간 쪼개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프로서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스킬적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